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에서 부수는 모든 뜻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수들이 214개 중에 같은 종류끼리 모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연물로 한번 묶어지는 부수들을 보는데요. 옛날 고대 시대에 문자를 만들려면 그 자연물하고 관계된 농경사회니까 자연물이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물에서 본뜬 한자, 즉 이게 들어가는 부수에 해당하는 한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이 부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한자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수들의 집합이라고 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얼음빙이라는 한자인데 물수에서 온 한자입니다. 먼저 잘 보시면 물수는 이렇게 쓰는데 옆으로 오면 이렇게 세 개가 되죠. 그런데 이 물수가 얼음이 얼게 되면 고체가 되면서 한자의 그런 획순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쓰게 되면 얼음빙이라고 부르고 물에서 왔다고 우리가 짐작하고요. 얼음빙이 들어가면 차갑다, 얼음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빠른 한자들이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흑토를 보시는데 농경사회이고 지금까지도 사람은 다 땅 위에 살기 때문에 이 흑토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다면 땅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땅지라든지 만인 땅이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은 다 흑토하고 땅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토는 다 땅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전역석을 보시는데 이 전역석은 같이 보여야 되는 한자가 바로 이 달월입니다. 똑같은 모양처럼 달처럼 생겼지만 여기가 하나일 때 여기가 두 개일 때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저녁석자는 저녁은 즉 해가 지고 우리가 흔히 저녁밥을 먹는 시간 한 7시에서 8시 사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그런 저녁 때를 생각해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밤이 되려고 하는 그 타임을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석은 해가 지고 달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시간관념상 이 막대기를 하나만 합니다. 획순을 하나만 하는 겁니다. 저 달월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매산자인데 산의 크기 높은 산, 작은 산, 작은 산을 해서 산을 상징하고 산하고 관련된 한자에는 100% 적해 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 이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험하고 어떤 위험하고 이런 것들도 다 봉우리라든지 꼭대기라든지 다 이 매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산하고 관련된 한자는 다 매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한자를 외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날일은 해일이라고도 해서 우리 태양을 본뜬 한자가 되는데요. 태양에는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이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해서 한자에서 동그란 자가 없으니까 네모로 해결을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이 우리한테 변형되면서 한일로 쓰게 된 한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날일이 들어가면 태양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해하고 관련된 한자들이 다 나옵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뜨게 되면 밝기 때문에 밝음을 상징하는 한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날일은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기운기자는 우리가 수증기나 안개나 보이는 기체들이 하늘 위로 구름처럼 날아가는 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락모락 이렇게 뭔가 기체가 모양을 가지고 날아가는 걸 써서 기운기라고 하고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안개 같이 구름이 걷히는 그런 광경을 자연 환경을 그린 한자가 되겠네요. 지금 배우시는 부수들은 우리 자연 현상에서 글씨화한 것들입니다. 다 모양이 있습니다. 자연물이 있는데 그걸 글씨화한 겁니다.
7번째 불화를 보시면 정말 많이 쓰는 한자고요. 인간이 점점점 살기 좋아진 것은 바로 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지요. 이 불화가 들어가면 불하고 관련된데 우리가 불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들어갑니다. 일단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찌고 뭐 굽고 이런 거에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뜨겁다 이럴 때도 다 들어가겠죠. 불화는 아래로 오면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렇게 불화가 아래로 왔을 때 얘는 불화라고 부르지 않고 불화발이라고 부릅니다. 부수 명칭 기본 규칙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랫부분에 오는 것들은 다 발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불화발을 연화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책도 있는데, 왜 연화발이냐면 그럴 연자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연화발이나 또는 불 점점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연화발이라고 부르다고 한다고 해요. 자, 8번째 비유를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 잘 보시면 하늘을 하늘로 보고 이 테두리를 구름으로 보고 이 가운데만 있는 한자는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래로 떨어지면 비고 떨어질 때 추우면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구름과 물을 다 써서 빗방울을 그린 한자가 되고요. 이 비유가 들어가면 한자는 다 날씨하고 관계됩니다. 날씨하고 관련된 한자 제가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작을 소자를 보시면 이 작을 소자는 작은 돌멩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 3개가 있다고 하시면 되고, 이 작을 소는 작은 돌멩이, 모래알 이런 거를 점점점 찍어서 만든 한자가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모양으로 변한 거고요. 작을 소가 들어가면 작다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거의 다 해석이 되는 한자가 돼요. 10번째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를 개미허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미허리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저도 현미경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옛날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외우라고 붙인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내천입니다. 냇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냇물의 흐름이 원래는 이렇게 꼬불꼬불했는데 지금은 현재 직강공사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냇물에서 이게 들어가면 다 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입니다. 냇물, 강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한자는 이렇게든 물이다, 냇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11번째 아까 저녁석하고 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2개가 지나가게 되면 달월이 돼서 한밤중이 됩니다. 아주 깜깜한 한밤중이 되고, 이 달로 인해서 날을 계산했기 때문에 달월이 들어가면 몇 월, 몇 날, 몇 년 이런 기간을 상징하는 한자가 많아요. 달을 상징하는 한자는 거의 이렇게 시간관념과 관계된 한자고요. 이 모양을 했는데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가 되는 위치가 변해야 됩니다. 그 6달월 규칙은 제가 또 6달월에 대해서 설명한 부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 추천 영상에 이런 영상 한번 띄워놓을게, 한번 보세요. 달월이 들어갈 때와 고기육자로 사용하는 6달월이 들어가는 거 위치가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자, 12번째 물수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물수가 옆으로 오면 삼수변이 되고 3개니까 삼수변이고요. 이 물수가 아래로 오면 이렇게 점점점 되니까 이런 모양이 바로 비우자 아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물수가 들어가면 다 물하고 관계되는데, 우리 현대인도 물 한 번 단수되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고,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까지도 알면 물의 소중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서도 물이 들어가는 한자는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물하고 관련된, 불하고 관련된 한자들을 계속 올릴 텐데요. 이렇게 한자는 뜻을 담당하는 부수 위주로 모아서 보면 또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물수 들어가면 물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13번째 흰백을 보시면 이 흰백은 태양이 떠올라서 비치는 모습, 그래서 날일에다가 비친다고 해서 비침 하나만 비춰서 하얀색 태양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태양을 그리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죠. 진짜로 태양은 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태양 빛은 흰색일 거다라고 해서 흰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물하고 관계된 한자들을 봤습니다. 자, 자연물에서 본뜬 부수가 들어가면 그 자연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고요. 한자는 모양에서 갖다 와서 만든 글씨이기 때문에 자연물에 속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오늘 배우신 부수들은 꼭 암기하고 한자를 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유익했나요? 계속 이런 영상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자 공부하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영상 올릴게요.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가 부수가 총 214자예요. 주제별로 한번 나눠서 복습해보면 어떨까 하고 전 시간에 동물과 관련된 부수들을 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한자를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참고한 책에 이렇게 나누어 놨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식물하고 관련된 부수는 총 18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8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당연히 나무목이 들어가겠죠? 항상 부수는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만 알면 되냐면 부수의 이름하고 그것이 들어갔을 때 무엇과 관계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목이 들어가면 나무와 관련된 한자가 되겠지요. 두 번째 벼화인데요. 벼화가 들어간 한자는 무엇과 관계되냐면 곡식, 농사, 세금, 당연히 벼하고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쌀미에 곡식하고 관련되겠죠. 벼에서 추수해서 쌀알을 하나씩 할 때 쌀미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부추도 식물이지요. 우리가 흔히 솔이라고 하는 정구지라고 하는 부추의 식물을 그대로 그린 거고요. 한자에 들어가면 가느다랗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다섯 번째 삼마라고 해서 우리가 삼배원 만들어 입는 그 식물, 삼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고요. 여섯 번째 새을이 아주 특이할 텐데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새을자는 초목이 맨 처음에 싹이 트면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해서 싹 트는 처음 초목 모양을 그린 것이 원뜻이라고 구분을 하였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콩나물 기를 때 보면 처음 싹이 날 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콩나물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본뜬어서 식물 파트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조각장 조각편은 식물 중에서 나무의 조각들이니까 나무 조각장 조각편도 식물 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 날생자 땅 위에서 초목이 난 거니까 날생도 식물이 나고 있다니까 날생이 되고 향기향 당연히 곡식에서 나는 향기니까 이렇게 또 곡식 파트 식물 파트 해주면 되고 대나무 죽자 식물이죠. 대나무 모양이고요. 풀초 당연히 식물이지요. 풀초가 원래 이렇게 쓰지만 아래쪽에 온 것처럼 위로 가면 이런 모양 변하는 거 아시지요? 13번째 보리맥도 식물이고요. 14번째 기장서 당연히 식물이겠습니다. 기장이라고 하면 약간 찰기가 있는 곡식 종류로 보시면 좋겠고요. 15번째 성씨씨의 유래를 보시면 얘는 왜 식물 파트에 왔냐면 나무 뿌리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 모양을 찾아가듯이 그 사람의 조상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성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씨씨도 식물 파트에 넣고요. 푸를청 당연히 식물이 자라고 푸른색으로 싹이 트는 모양, 위에가 날색 모양에서 변형이기 때문에 식물 파트에 넣고요. 17번째 가지런할 제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스 영상에서 옷을 가지런히 입는 것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원래 곡식이 이삭이 나란히 이렇게 잘 이쁘게 연그러가는 걸 그림화했다고 해서 식물 파트에 넣고요. 마지막 18번째 오이 과자도 오이도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식물 파트. 자,
이렇게 18가지 부수가 식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수를 활용해서 식물처럼 해석을 한다면 쉽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수 영상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부수 보시고 이건 주제별로 나누는 파트니까 쉽게 그냥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 또 계속 올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한자 부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